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김웅빈 작가의 생명과학, 바이오테크로 날개를 달다라는 책입니다. 약간 전문적인 내용은 아닐까 손이 선뜻 가지는 않을 듯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책에 대한 허들도 낮추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이 책은 제목에서 느껴지는 딱딱함과는 달리 마치 한 편의 생명과학 드라마의 대본을 읽는 듯한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 바야흐로 바이오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은 시대인데요. 우리는 코로나19로 지구의 미래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작가는 코로나가 촉발한 바이오 시대의 도래를 시작으로 감염병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지, 지난 역사 속 굳게 믿어왔던 과학자들의 이론이 어떤 실험들을 통해 퍼즐 조각 맞추듯 교체 발전되어 가는지를 다양한 가설과 실험들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혹시 감자와 토마토를 융합하여 만든 토마토를 아시나요? 한 그루의 나무의 위아래로 주렁주렁 토마토와 감자가 함께 열린 신비한 실험을 통해 작가는 세포 융합 기술을 설명합니다. 인슐린 유전자를 잘라 대장균에 넣어 인슐린 개발을 성공한 유전공학을 소개하기도 하고, 찬물에서도 때가 잘 빠지게 하는 세제가 실은 양극회나 시베리아 벌판처럼 추운 곳에서 사는 세균에서 분리한 유전자에 BT를 적용한 것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세균을 없애는 세제를 만드는데 세균이 필요하다라. 그야말로 처음 가설 자체가 발상의 전환 아닐까 싶습니다. 세균을 죽이기 위해 세균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작가는 이처럼 생활 밀착형 깨알 정보들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그건 뭐지? 라는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예를 통해 미래 기술의 삼원색인 의학 분야의 레드 BT, 지속 가능한 미래의 그린 BT, 바이오 공정의 화이트 등 바이오 융합 기술의 대표주자인 BT, IT, NT 이 세 가지 산업 기술이 새 성장 동력의 발판으로 미래를 주도할 핵심 기술이라는 점도 부담 없는 어투로 설명을 곁들이기도 하고요. 말만 들어도 어렵다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평소 일상에 궁금한 점이 많았던 당신이라면 이 책은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고 흥미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작가가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하기 때문이죠. 작가는 평소 독자들이 궁금해할 다양한 주제들을 예술과 함께, 또 때로는 역사나 사회적 이슈와 함께 궁금증을 촉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데요. 일례로 산부인과적 관점에서 본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나 수도사 맨델이 콩나물을 키우다 발견한 유전학에 대한 정보가 트나는 식입니다. 단군 신화와 유전의 비밀,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까?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이 단어들이 작가의 손을 통해 마술처럼 개연성이 부여되곤 합니다. 영화 마션을 보신 적 있나요? 2015년 개봉된 SF 영화 마션은 홀로 화성에 남겨진 주인공 마크 와트니가 놀라운 긍정의 마인드로 우주 생존 버라이어티 쇼를 하게 되는데요. 주인공은 기지 식당에서 감자를 발견하고 이를 실내에 만든 텃밭에 심어 자신의 인분을 거름으로 주면서 재배에 성공하죠. 언뜻 보면 첨단 과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전통 농법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감자는 덩이 줄기니까 일정 기간 동안 깊은 잠을 잡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 활동만 유지하는 휴면기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감자를 수확한 다음 바로 다시 심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화 주인공은 이런 휴면을 타파했음이 분명합니다. 비록 영화에 그 장면이 나오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아니면 휴면성이 없는 새로운 개량 감자일 수도 있겠네요. 최초의 복제 포유류인 복제양 돌리 이슈도 재밌게 보았는데요. 생명복지의 첫 단추인 유전자 클로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돌리가 6마리의 새끼를 낳자 얼마 후 급격한 노화 현상을 겪으며 관절염, 암 등에 시달리다 돌리는 6살의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돌리가 단명한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제기되었다고 해요. 우선 성체세포에서 유래한 돌리의 염색체 나이는 태어난 순간 이미 6살이었던 거죠. 따라서 유전자 수준에서 보면 돌리가 생모에 남은 생만큼이라도 살아주면 다행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돌리는 주로 실내에서 지냈다고 해요. 226번의 실패 뒤에 탄생시킨 돌리를 들판에 풀어놓고 키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들이 결국 돌리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돌리가 세상을 떠난 후 생식 클로닝 기술은 발전을 거듭해서 돼지나 고양이, 단복, 낙타 등 여러 종류의 동물에 복제되기도 하였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인도의 들소 가우르를 복제하기도 했죠. 이제 이론적으로는 멸종 전에 해당 동물의 세포를 채취하여 냉동 보관하고 있다가 유사시 그 세포를 이용하여 생식 클로닝을 하게 되면 멸종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동물 복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이슈가 있죠. 생식 클로닝 기술로 다시 태어난 동물에게는 난자 제공 동물과 대리모 동물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 기술이 인간에게 적용될 가능성 또한 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50여 년 전 니렌버그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물론 이와 같은 윤리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유도 만능 줄기세포 같은 치료 클로닝이 있습니다.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궁극적으로 환자의 유전자와 동일한 조직으로 뛰어난 재생 능력을 보이며 분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잠재력을 생산하는 치료 클로닝도 눈여겨볼 미래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인간의 수명이 길어져 갑니다.
불로장생을 꿈꿨던 진시황이 있었다면 땅을 치고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얻고 싶을 만큼 부러워할 기술이었겠죠. 이 책을 다 읽자마자 곧바로 들었던 소감은 작가의 작문 능력과 설명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문학적으로 잘 썼다,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니고요. 재미있는 예시와 제목에 심혈을 기울였구나 였습니다. 각각의 파트에 필요한 근거가 적절한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작가가 독자에게 진심이구나, 독자에게 접근하기 쉽게 잘 알려주고 싶었구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책은 관련 분야에 대한 흥미를 돋구고 생명과학 및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대한 입문서로서 정말 유용하고 정보가 풍부하며 보기 드물게 빼어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생명과학, 바이오테크론 알게 달다 어떠셨나요? 다가올 미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오늘 이 책 함께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서진, 권예주였습니다.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